안녕하세요. A3 시큐리티의 한재호입니다. 코로나가 참 그 많은 걸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 이기혁 교수님은 이제 코빗과 관련돼 있는 그 프라이버시 문제 이것들을 좀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박종철 박사님은 기업의 내부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라이트한 제목입니다. 그냥 그 생활 방역 솔루션. 근데 생활 방역 솔루션하고 우리 정보 보안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 사실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그 박사님 금방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정보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보 자산 중에 중요한 정보 자산이 하나 있죠. 인적 정보 자산이요. 정보 자산 중에서 인적 정보 자산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적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심각한 위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금 뭐 개인 그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염이 되면은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BCP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들이 좀 사실이고요. 우리 그 개인 그 보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위협을 얘기를 하는데, 위협의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그 바이러스는 물리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보통은 뭐 컴퓨터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리적인 바이러스도 정보 보호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위협이 아닐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코비드 19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벌써 뭐 4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집단 감염 문제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방 이제 정보보호의 영역으로 제가 코빗을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리적인 접근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그 전국민 수칙으로 뭐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손 씻기,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또 시설 관리자들이 또 준수해야 될 수칙으로는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 입장 전에 발열 체크를 꼭 하게 돼 있고요. 또 출입자 명단을 확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 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잘 준수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설 관리자들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또 문진표를 또 작성을 하고 있죠.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제 종이 문서에, 보통 아까 보셨겠지만은 종이 문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모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입장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문들은 다 닫혀져 있고 현관문 하나만을 열어놓고서 이제 그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방문객들을 모두 받고 있는데, 양쪽에 이제 뭐 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진표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진표 작성이 끝나면은 또 2명이 발열 체크를 또 그 적외선 감지기를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 사람들은 총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정보 보호를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 출입자 통제 방식이 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은 출입자 감시를 위한 상시 운영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여러 문을 동시에 열게 되면은 곱하기 몇 배수의 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감시하고 있는 인력 그 자체가 그분들이 또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빌딩에서 보시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서 또 그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또 상주 인력이 더불어서 필요합니다. 그냥 카메라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열화상 카메라는 또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뭐한 2, 3천만 원 내리더라도 1,0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그런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또 그 효율성 이런 것들 고려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상시 인력들이 똑같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가 그 기존의 방법들의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출입자 통제, 열 감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그 출입 통제 방식이 있지만은 지문 인식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이용한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정맥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부 텍트를 할 수밖에 없고 컨택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는 얼굴이 노출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채택이 많이 안 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컨택트보다는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괴로운 거냐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고 얼굴은 조금 보여주면 괜찮고 그래서 아마 페이스 쪽 그 안면 인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감지 안면 인식 Io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안면 인식하고 출입 감지 시스템, 열 감지 시스템을 이제 결합하고요. 출입자의 신원 확인하고 열 감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입을 입출 자동적으로 통제하고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전부 조합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출입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곳이라든지 뭐 마스크를 착용해도 얼굴을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해도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선글라스를 쓰더라도 안면 인식을 모두 할 수 있겠다. 이상 체온 시에는 뭐 경보를 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출입문하고 연동을 해서 출입문이 안 열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입 기록을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열이 되기 전에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들이 조금 있잖아요. 출입 기록을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후 추적을 통해 가지고 빨리 추적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언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굴 인식하고 열 감지해서
이 실제로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가게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스탠다드용으로 이렇게 열 감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데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오는 데는 그냥 열 감지만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기록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게이트형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형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세 가지 모두 형태는 좀 다르고요.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뭐 여러 명이 모이는 모든 곳, 그 다음에 출입 관리가 필요한 모든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병원 의료기관이라든지 군부대, 지금 또 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관중 경기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중 음식점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 유흥시설 이런 데에도 법적으로 지금 디지털 출입 기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솔루션이 열감지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출입 기록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 입출력 포트가 있는데 레거시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끝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얼굴을 인식하는 얼굴 하나만을 인식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출입증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하고 출입증하고 동일한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는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상용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 단계입니까?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계속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우리 했잖아요. 예. 그걸 저기 좀 아까 이 제품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관제 모델 형태로 만드는 거를 지금 계속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기 한지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나오는 건가요?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발표를 듣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이제 정부 총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얼굴만 인식해서 출입 통제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저 국산이죠, 저거. 한 대표님 국산. 예. 그래서 저거를 출입 통제에 좀 그 지금 뭐 페이스 아이디라는 제품도 있고 외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거는 규모가 이렇게 커요. 그 안면 인식이 엄청 크고요. 또 LIR 우리 FRR, FAR이라고 있잖아요. LR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출입 통제로 굉장히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다음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저기 출입 통제 지원을 해줬는데 아까 그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마무리를 그 원래 이제 그 우리 김태성 교수님이 계신데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줄여가지고 원래 4시간이었는데 3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토론할 때 이제 발표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는 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는 거 아니고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A라는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인데
이게 해커는 밖에 있으면서 이렇게 정보를 빼내가거든요. 빼내가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은 이렇게 반출을 해나갑니다. 반출을 해나가는데 지금 이 보안이라는 트렌드가 이제 리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기술적인 형태로 가지고 갔는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GRC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다 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 리갈 이슈가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 또 외부 공격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윗사람들 실무자 입장 윗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언택트 시대에 보안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또 보안 사고도 나오고 또 기밀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게 또 추가를 했는데 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이 원격 근무에 대한 그런 지원 역할을 또 추가적인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사실 보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이게 뭐 표준은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실 것 같아서 보안 교육, 원격 근무를 하면서의 재택 근무를 하면서의 어떤 지켜야 될 룰이 또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보안 서약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원격 근무, 재택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뭐 총무팀, 인사팀, 아니면 보안팀, 법무팀, 홍보팀하고의 어떤 소통 관리, 그 다음에 재택 근무하는 PC를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은 자기 PC를 쓰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보안 정책이 또 따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사고 사례를 보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의 사장인데 재택근무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내줘 있는 거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료를 다 보내줘라는 그런 피싱 메일을 보내가지고 회사에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새로운 영역으로 제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원격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그 사이버 보안 관제 이걸 떠나서 저런 대응팀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 경험에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그 평균적으로 한 14명 정도 듣더라고요. 외부에서. 네, 뭐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와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